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like me가 아닌 unlike me로 바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오늘 중2, 중3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수 설정때는 80점대 이상 학생들로 잡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지문 A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주제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5명의 이제 남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e day, 5 wise men met on the road. 자, 5명의 현명한 남자들이 길에서, 도로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같이 이제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길을 잃게 됩니다. 어디서 길을 잃느냐? 어떤 되게 밀림숲 같이 약간 되게 깊숙이, 숲속 깊숙이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걸어가기 전에 they decided to stop and find the best way out.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면 길을 더 잃으니까 우리 나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현명하기 때문에 각자의 남자들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골랐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명의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 남자는 The man who went to the left walked deeper into the forest. 자, 첫 번째 남자는 left, 왼쪽으로 가서 이제 숲속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야생 동물들로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거의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soon he learned how to protect himself and find food.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음식을 찾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in the end he made his way out of the forest and taught other survival skills. 자기가 터득한 방법을 이제 남들에게 생존 방법, 생존 기술을 남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갔는데 여기에서 도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둑들은 그 남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과 함께 이제 우리 같이 도둑질을 하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도둑들과 같이 있었을 때 he showed them great kindness. kindness 굉장히 막 친절하고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친절함에 감동한 나머지 the thieves were moved by his kindness and learned from his wisdom. 그의 현명함 으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도둑들도 현명한 남자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남자는 뒤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He walked back, created a safe path around the forest. 그래서 이제 숲속 주변에 안전한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제 왔던 길이니까 좀 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통해서 people could get where they were going without getting lost. 길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 또는 이 가는 길이 조금은 더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4번째 남자는 이제 직진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직진하면은 개척자가 되었죠. 파이오니어가 개척자죠. 그래서 he discovered places no one else had been before. 그래서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개척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문이 더 가면은 이제 그 5번째 남자에 대한 얘기도 나온대요. 우선 4명의 남자에 대해서만 잠깐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이거 현명한 남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꾸렸는지에 대한 얘기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 주제를 5명의 현명한 남자들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체크 포인트 한번 잡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Before walking any further, they decided to stop and found the best way out. 자, 이거를 해석해보면은 더 가기 전에,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은, 그 현명한 남자들은 멈추고 그리고 그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found를 요 stop이랑 같이 맞춰가지고 얘를 found에서 find로 바꾸겠습니다. B번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능률김에서 나온 지문이고요. 요거 또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보고 주제문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one day the crow saw a swan on the lake. 자, 어떤 까마귀가 주인공이고요. 여기서 까마귀가 어떤 아름다운 백조, 흰색 백조를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는 너무 까만색이야. 난 좀 칙칙해. 하지만 여기서 이 백조의 아름다움이 너무 강렬하게 반짝인다, 빛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The swan must be the happiest bird in the world. 세상에서 이 백조가 가장 행복한 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조한테 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백조가 actually 실은 말이야. The swan said, I thought that I am the happiest bird. Then I saw a parrot. 그러면서 나는 근데 앵무새를 볼 때까지만 해도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가장 행복한 새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제 앵무새가 가장 행복한 새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랬더니 왜냐하면 the parrot has colorful feathers. He must be proud of his appearance.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되게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다. 화려한 색인 깃털을 막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자기의 외모에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냅다 쫓아가죠. 그래서 이제 까마귀가 앵무새한테 갑니다. 그래서 야, 백조가 너가 가장 행복한 새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 왜냐하면 너가 굉장히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답변을 합니다. I lived a very happy life until I saw a peacock. 이제 공작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의 색들은 화려하지만 but the peacock's feathers are colorful, big and gorgeous. 자, 화려함 플러스 크고 아주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작새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까마귀는 동물원에 있는 공작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공작새가 얘기를 합니다. I may be the most beautiful bird.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맞을 수 있어. 맞아. But I'm not happy.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Because of my beauty, I am stuck in this zoo. 나의 외모 때문에, 나의 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나는 이 동물원에 박혀 있는 거야. 나는 갇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ike me, you aren't kept in a cage. 너는 철장 안에 갇혀 있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너가 되고 싶어. Because you can go anywhere. 왜냐하면 너는 아무 곳이나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질문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B지문의 주제는 저는 조금 이게 잡기가 애매했는데 질문으로 약간 잡겠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조금 대답하는 거고 부제로는 행복의 기준 뭐 요렇게 한번 잡겠습니다. 네, 요렇게 잡고요. 그러면 체크포인트 3번 한번 잡겠습니다. 네, 3번을 보시면은 자, 아까 이거 백조가 그 까마귀에게 대답을 하는 부분인데요. I thought that I am the happiest bird, then I saw a parrot.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는 요거 체크 포인트를 M을 잡았는데요. 요 M이 이제 시제를 생각을 해야 되면 나는 생각했었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I am이 아닌 I was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고요. 체크포인트 4를 보시면은 이제 그 공작새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Like me, you aren't kept in a cage. 자, 너는 나처럼 나와 다르게 철장에 갇혀있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like me는 나와 같게라는 뜻인데요. 둘이 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like를 저는 체크 포인트를 잡고 like를 unlike, 나와 다르게 라고 잡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스탑이랑 병렬 구조로 맞춰서 저는 그 found를 find, 찾는다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to use, 그러니까 이걸 가는 것은이 아닌 분사 구문으로 사용을 해서 using this path,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사용함으로써 라는 표현으로 to use를 using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3번을 보시면요. 아까 요거 보시면은 이제 나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새라고 생각했었어 라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안 한다기 때문에 am을 was로 바꾸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 4번을 보시면은 나와 같이가 아니고 여기는 둘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게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like me가 아닌 unlike me로 바꾸겠습니다. 네, 요렇게 저는 일단은 체크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60대, 70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unlike라는 말이 사실은 가끔씩 안 떠오를 때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서술형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아이들한테 unlike가 생각이 안 난다 한다면 not을 그냥 붙여라. 그러니까 not like me. 그러면은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요게 not가 들어간 부정문이라고 생각을 또 해보면 조금 쉽게 외워질 거다라고 저는 조금 요 단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병렬 구조로 저는 잡았는데 사실 내신에서는 거의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 같은 이제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제율은 4로 잡았고요. 난이도는 요거는 이제 80점대 이상 학생들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2.7로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출제율과 난이도는요. 요거는 이제 아까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실제 이제 신목중학교에도 많이 나온 이런 문제들인데, 분사구문을 이용을 할 때 투부정사를 많이 끼워 넣어서 아이들이 헷갈리게 동명사를 쓰냐 분사구문을 쓰냐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게 나타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율은 높게 잡았고요. 사실 요거 분사구문하고 투부정사 이렇게 구분이 안 가면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3번은 요거는 이제 시제일치로 저는 잡았는데, 시제일치는 늘상 빠지지 않는 아이기 때문에 높게 잡았고, 난이도는 사실 요거 해석만 잘 한다면은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난이도는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것 또한 해석만 잘 되면은 이게 다른지 같은지가 애들이 판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사실은 이거는 본문 독해 하는 문제력, 독해력을 시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3.8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까 리딩 하실 때 물론 저도 그 지금 중2, 중3 지문 자체가 약간 단문 형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핵심 문장이다 이걸 딱딱 잡아내기가 조금 버겁기는 한데도, 근데 그렇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컴팩트하게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리딩 하실 때. 그래서 그거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아슬아슬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제발 이 얘기 해줘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다 정확하게 잡아주셔가지고 그래서 문법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리딩할 때만 조금만 신경 더 써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판서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학원의 부교재가 영어과에 중2, 중3 아마 3,800제를 부교재로 모두 다 호환하게끔 쓰게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고교 영문법 3,300제를 쓰게끔 돼 있고 고등부. 근데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바퀴, 3바퀴 돌아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야 학생들을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돌고 나면은 다 왜 용법별로 문제들이 거기에 쌓여 있잖아, 다. 3,800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나면 저 이런 문제들이 걸릴 것이 없어요. 왜? 그 중에서 선택한 거야, 우리가 그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 좋은데 본인이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60점대 강의를 만약에 놓고 온다고 치면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어떤 게? 이 판서와, 판서는 그래도 속도가 나와요. 근데 목소리의 강의가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분이라고 맞춰놓고 3분 이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80점대다 그러면 조금 빨라져야지. 의도적으로 속도를 빨리 가야 돼요. 왜? 이걸 좀 아는 애들은 들으면은 지루해, 따분해, 뭐 이렇게. 근데 아는 애들한테나 모르는 애들한테나 뭐가 조금 스피드해야지. 응? 그래야 긴장하고 그래야 빨리 듣지. 메모하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채워주면 되겠고. 또 여러분 생각할 때 김정은 선생님은 출제료가 난이도는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자, 김정은 선생님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지영 선생님, 해석 요령은 많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모든 문장을 전부 해석하려 보니 핵심이 잘 잡히지 않고 지루해지는 독해 강의가 되고 말았다. 주제를 먼저 잡고 그 주제에 살을 붙이면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독해 강의를 해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서 독해 강의 기술을 연구해 주길 바란다 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잘 해결했으나 2번 분사구문 어법 도움받아 해결했는데 문장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을 잡아내어 최적의 논리를 찾아 거기에 맞는 문법 형태를 찾아가야 하는 문제였는데 이런 논리적 분석이나 의미 종합 능력이 부족하여 문제 풀이 방향을 못 잡고 난조를 보였다. 기본 어법과 해석 공부를 꾸준히 하여 다음 달에는 좀 더 세련된 풀이 모습 선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했습니다.